72세 전직 형사가 버린 것은 총이 아니라 야근 습관이었다. 이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은퇴라는 건 직함을 내려놓는 일이지 습관을 내려놓는 일은 아니니까요. 평생을 일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은퇴는 달력에서 업무 일정이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 새겨진 리듬을 다시 쓰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은퇴를 준비하면서 돈보다 먼저 습관을 정리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을 만나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은 많아졌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쉬려고 은퇴했는데 막상 쉬는 게 더 불안해요. 회사 다닐 땐 바쁘다고 투덜거렸는데 요즘은 너무 조용해서 허전해요. 결국 은퇴의 핵심은 경제적 준비만이 아니라 생활 구조의 재설계입니다. 특히 야근 습관처럼 오랫동안 몸에 밴 일 중심의 삶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총은 내려놓아도 야근하듯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거나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스스로를 바쁘게 몰아붙이는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시작하려면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시간 사용 방식. 둘째, 관계의 재구성. 셋째, 역할의 재정의.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1. 시간 비는 게 아니라 다시 채우는 것. 은퇴하면 시간이 많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간표가 사라지는 것에 가깝습니다. 회사라는 틀이 없어지면 스스로 하루를 설계해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 전직 공무원 어시 68는 은퇴 후 첫 6개월 동안 매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해방감이 있었지만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건강검진 수치도 나빠졌고 우울감도 생겼죠. 결국 그는 다시 아침 7시에 일어나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동네 산책, 오전 독서, 오후 자원봉사.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회사가 내 시간을 관리했는데 지금은 내가 내 시간을 관리해야 하더라고요. 은퇴 준비는 얼마나 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미리 그려보는 일입니다. 야근 습관을 버린다는 건 단순히 늦게까지 일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을 소모시키는 방식의 시간 사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2. 관계 명함 없이 만나는 사람들. 직장을 떠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인간관계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일 연락하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새로운 관계는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전직 자영업자 BC72는 은퇴 후 한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손님과 직원이 늘 주변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혼자가 된 느낌이었죠. 그러다 동네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 달 지나자 일주일에 3번은 외출하게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할 땐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 정작 친구는 없었어요. 지금은 적지만 편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은퇴 후 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의 관계가 역할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취향과 관심 중심으로 바뀝니다. 야근 습관을 버리는 것처럼 일로 맺은 관계에 대한 집착도 조금 내려놓아야 합니다. 3. 역할 나는 이제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가장 크게 느끼는 혼란은 정체성입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이 쉽게 답해지지 않습니다. 전직 형사 CC72는 은퇴 후에도 한동안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사건 기록을 정리하던 습관, 늦게까지 대기하던 습관이 남아 있었죠. 그러다 그는 지역 청소년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범인을 잡는 게 아니라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은 내려놨는데 야근 습관은 한참 뒤에 내려놨어요. 근데 그걸 버리고 나니까 진짜 은퇴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은퇴는 역할의 공백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의 선택입니다. 그 역할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 동네 도서관 봉사, 취미 모임 운영, 글쓰기, 운동. 중요한 건 나는 여전히 사회 안에 있다는 감각입니다. 은퇴 준비는 통장 잔액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생활 리듬, 관계, 역할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오랜 세월 몸에 밴 일 중심의 습관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야근을 많이 하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에도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쉬어도 불안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죄책감을 느끼죠. 하지만 은퇴는 생산성을 증명하는 시기가 아니라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시기입니다. 72세 전직 형사가 버린 것은 총이 아니라 야근 습관이었다. 이 문장은 결국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은퇴는 직업을 내려놓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혹사시키던 방식과 착별하는 일이라고.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그만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새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총은 언젠가 내려놓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내려놓아야 할 건 쉬지 못하게 만들던 마음의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사건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 새겨진 리듬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그렇게까지 습관을 바꾸는 게 어려울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무너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은퇴 후 삶에 적응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단순한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몸의 작동 방식과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요소들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꽤 일관되게 밝혀져 있습니다. 특히 루틴, 신체 활동, 사회적 연결 이 세 가지는 과학적으로도 은퇴 적응의 핵심 요인으로 꼽힙니다. 1. 뇌는 일하던 방식을 쉽게 버리지 않는다. 사람의 뇌는 반복된 행동을 자동화하는 데 능합니다. 이를 습관 회로 에버 루프라고 합니다. 특정 시간에 일어나 출근하고 일정에 맞춰 움직이고 야근을 하는 생활을 수십 년 반복하면 뇌는 그것을 기본값으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 일정이 사라지면 뇌는 일종의 혼란을 느낍니다. 해야 할 일이 없는데도 긴장 상태가 유지되거나 반대로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오랫동안 유지된 생활 패턴이 갑자기 사라지면 도파민 분비 구조도 함께 흔들립니다. 도파민은 단순한 행복 호르몬이 아니라 목표 지향 행동을 유지하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일을 할 때는 성과, 마감, 책임 같은 요소가 도파민을 자극합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이 자극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사람은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입니다. 불안해서 계속 바쁘게 움직인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 무기력해진다. 둘 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우울감과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새로운 도파민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고 반복 가능한 일들로 하루를 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기, 규칙적인 운동, 주 23회 정해진 활동. 이런 것들이 단순해 보여도 뇌에는 매우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나는 여전히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이 감각이 은퇴 후 정신 건강을 지켜줍니다. 2. 신체 활동은 은퇴 후 삶의 안전장치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 중 하나는 운동입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같은 장기 연구에서도 꾸준히 확인된 사실인데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우울증, 치매, 심혈관 질환 위험을 동시에 낮춥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퇴근, 업무 이동, 계단 오르내리기 같은 일상적 움직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별도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근육량 감소는 단순히 체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혈당 조절 능력 저하, 낙상 위험 증가, 인지 기능 저하와도 연결됩니다. 노년기 연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유스잇 오 루즈잇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능은 빠르게 퇴화한다는 뜻입니다. 근육뿐 아니라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운동 강도가 높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주 150분 정도의 중간 강도 활동 빠르게 걷기 수준만으로도 우울 증상 감소, 수면 질 개선, 기억력 유지, 효과가 확인됩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운동을 건강 관리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운동 시간이 하루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침 산책이 있는 날과 없는 날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전자는 하루가 시작되지만 후자는 하루가 흐릿하게 지나갑니다. 3. 사람은 생각보다 역할이 있어야 안정된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은퇴 후 적응을 설명할 때 역할 상실로 로스 개념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람은 직업을 통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위치, 책임, 인정을 함께 얻습니다. 은퇴 후 이 역할이 사라지면 정체성 혼란이 생깁니다. 특히 책임이 큰 일을 했던 사람일수록 공백을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작은 역할이라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원봉사, 파트타임 활동, 취미 모임 운영, 같이 타인에게 의미가 있는 역할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감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창한 활동보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하는 활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 안정됩니다. 은퇴 후에도 이 감각이 유지되면 삶의 만족도는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4. 은퇴는 속도 조절의 시기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이제 완전히 쉬는 시간 또는 새로운 인생을 완전히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둘 다 아닙니다. 은퇴는 속도를 조절하는 시기에 가깝습니다. 100으로 달리던 삶을 갑자기 0으로 만들면 문제가 생깁니다. 몸도 뇌도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후 첫 23년을 전환기로 봅니다. 이 시기에는 완전히 쉬기보다는 과하게 바쁘게 지내기보다는 중간 속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 3일 활동, 주 2일 휴식 이런 구조가 안정적입니다. 처음부터 이제 마음껏 놀자라고 하면 오히려 공허감이 커집니다. 반대로 은퇴했지만 계속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부담이 됩니다. 야근 습관을 버린다는 건 게으르게 산다는 뜻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속도로 산다는 뜻입니다. 5. 결국 핵심은 자기 설계다. 은퇴 후 삶이 만족스러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삶의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기상 시간, 활동 시간, 사람 만나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은퇴 후 삶은 안정됩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이 은퇴 후 만족도가 높습니다. 독서, 산책, 글쓰기, 취미 같은 활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은퇴는 인생이 줄어드는 시기가 아니라 자기 주도성이 가장 커지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스스로 설계해야 합니다.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72세 전직 형사가 버린 것은 총이 아니라 야근 습관이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이런 뜻일지도 모릅니다. 은퇴 후 삶을 결정하는 건 직업이 아니라 몸에 남아있는 생활 방식이라고.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돈과 건강만 준비할 게 아니라 하루의 구조를 미리 상상해 보는 게 좋습니다. 나는 몇 시에 일어날 것인가? 어디에 갈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무엇을 반복할 것인가? 이 질문들에 답이 생기기 시작하면 은퇴는 막막한 공백이 아니라 조정 가능한 삶의 이막이 됩니다. 총은 언젠가 내려놓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은퇴 준비는 내 삶의 리듬을 다시 설계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